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현우와 정우주의 길이 이렇게 나뉘어가게 될까? 신인 선수들에게는 어떤 팀과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그들의 야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도 자신이 맡을 포지션에 이미 경험 많은 선배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자신의 스타일과 맞는 지도자를 만나야만 초기부터 가능성을 인정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KBO 리그에서 유격수 계보를 이어가는 오지환, LG, 과 이재현, 삼성, 은 유격수를 키워야 할 팀의 필요와 맞물려 루키 시즌부터 안정적으로 기회를 얻고 성장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전체 1순위 선발을 놓고 덕수고의 정현우와 전주고의 정우주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처음에는 한 발 앞선 선수가 정우주였다. 150km 중반대의 속구를 쉽게 던지는 파이어볼러였다. 반면 정현우는 뛰어난 구속과 제구력, 변화구를 갖춘 완성형 저완 투수로 평가받았다. 신인 선수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다. 그래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특별히 주목받는다. 하지만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는 드래프트 직전 정우주에서 정현우로 선택을 바꿨다. 즉시 선발 투수가 필요했고 바로 1군에서 위력을 발휘하려면 자완 투수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게 정우주는 전체 2순위로 하나 이글스에 지명되었다. 이로써 두 선수의 운명은 갈라지게 됐다. 키움과 하나 사이에서 의도치 않게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두 선수였다. 그리고 데뷔 시즌, 두 사람의 길은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현우의 키움은 내년 시즌 외국인 타자 2명, 푸이그, 카디네스,과 투수 1명, 로젠버그를 영입했다. 사실 토종 선발 자원이 하영민 외에는 부족한 상황인데 외국인 선발 1명을 포기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다. 이는 정현우가 개막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프링 캠프에서 최소한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 키움은 올해도 고졸 신인 김윤하, 전준표 등에게 선발 기회를 제공했었다. 성적을 떠나 루키 시즌부터 정상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되는 것은 선수에게 엄청난 기회가 된다. 레전드 윤성민도 2007년 프로 3년 차에 162이닝을 소화하며 7승 18패를 기록했지만 이듬해 14승을 거두는 투수로 성장했다. 부딪히고 깨지며 선발로서 필요한 것을 배우는 과정은 꼭 필요하며 그 속도가 빠를수록 더 좋다. 반면 정우주는 내년에 바로 선발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 정우주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선발 자원이 너무 넘쳐난다. 외국인 2명의 류현진, 문동주가 버티고 있다. 게다가 78억 원을 투자해 엄상백을 FA로 영입했다.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면 대체 누구를 제외시킬 수 있을까? 프로 첫 해 불펜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큰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불펜에서 프로 무대의 감을 익히고 이후 선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시즌 중에 대체 선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선발 투수로 성장해야 하는 선수라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선발로 출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친구이자 라이벌인 정현우와 정우주의 2025 시즌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심우준 4년 총액 50억 원, 과 엄상백 4년 총액 78억 원을 영입한 하나 이글스는 외부 FA 영입의 한도를 다 채운 상태다. 이제 트레이드 시장을 통해 남은 전력을 보강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는 올해 FA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며 7일과 8일 이틀 동안 심우준과 엄상백을 동시에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8억 원을 투자하며 내야와 선발 투수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던 선수들을 동시에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출혈도 있었다. 엄상백을 영입하기 위해 한화는 주전 외야수였던 장진혁, 30일, 을 KT 위즈로 보냈다. 장진혁은 올 시즌 중견수로 562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팀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맡았고 타격에서도 99경기에서 타율 0.263, 9홈런, 44타점, 14도루를 기록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2022년 마이크 터크먼 이후
가장 많은 중견수 수비 이닝을 소화한 장진혁은 한화의 오랜 주전 중견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선수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팀에는 김태현, 최인호 등 코너 외야수를 맡을 자원들이 있지만 중견수 자리를 맡기에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올해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와 작별하며 중견수 수비가 가능한 새로운 외국인 타자의 영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페라자는 OPS 0.737로 공격에서 약점을 보였기에 한화 외야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력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수준 높은 중견수 수비와 타격 능력을 동시에 갖춘 외국인 타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올해 페라자보다 더 파괴적인 코너 외야수를 영입할 수 있다면 중견수 자리를 다른 방법으로 보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노시환, 심우준, 안치홍, 최은성이 내야의 주요 자리를 차지한 상황에서 한화는 이도윤, 문현빈, 황영묵 등 내야 자원들의 재편성이 시급해졌다. 하주석까지 내부 FA로 잔류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지난 22일 이번 스토브리그 첫 트레이드가 성사됐다.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는 각 팀에서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의 자원을 교환하며 부족한 포지션을 보강하는 맞교환을 진행했다. 한화도 이해관계가 맞다면 내야 정리와 외야 전력 보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트레이드를 고려할 수 있다. 외부 영입을 마친 한화가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큰 손으로서 활약할지 주목된다. 뉴스레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드백이 있으면 아래 코멘트 섹션에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채널 구독으로 새로운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